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이고요. 바른정당이 20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27석이죠. 거기 근데- 대한애국당 한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럼 128석. 무소속 한 명. 이정현 그럼 129석 가요. 그러면 여기에 5표가 더 붙었거든요. 5표가 더 붙은 거는 국민의당 표 중에 일부도 있을 거라고 보면 물론 바른정당도 뭐 당론 투표를 안 하고 소신 투표를 했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발언권을 좀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표결 숫자까지 맞췄기 때문에 160명?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 표가 한 5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김명수, 인준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을 색출해야 되나요? 아니 뭐 색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당에도 뭐 김명수 후보자를 개인적이든 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는요. 안철수의 대망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신들의 결과 존중하게 해버리잖아요. 쿨하게 우리는 반대했지만. 그런데 국민의당만 해도 오늘 방송하는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찬성으로 당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만 자율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는 반대란 말을 못하죠.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투표의 의미는 저를 따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투표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전화까지 했어.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각종 지방 돌아다니면서 팔도 홀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합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명한 야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론으로 반대합시다 하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론 같은 거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투표하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속마음으로는 반대해 주면 참 좋겠네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CR도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김명수는 가결됐고 사실은 정치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가 주장하거나 바랬던 게 뭐냐. 김명수도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힌 시도 안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각 당에는 잠깐의 축하와 뭔가 존중한다 이렇게 쿨하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만큼은 속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따르는구나 하고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로만 보면 안철수는 여전히 목리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모양인 아니, 거예요. 그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가 나고 목리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애들하고 옷 벗고 놀 때 말이야. 목리 애들 얼굴 다 보이잖아. 아무 이유 없이 목리만 피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때 다 전원표 찬성하자 선언하고 추대표하고 다음에 회동하고 그래서 합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 보는 것도 본인한테 절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목리만 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안철수 이분이 오전에 의총에서는 무조건 알아서 찍게 냅두자 끝까지 개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결이 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 양반이 청주에 계셨대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철수 씨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 못합니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에 계셨다는데 여기서 청주에서 또 이런 논평을 해요. 좀 재밌는 논평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예라이.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전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숟가락 또 얹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참- 협조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이제 진짜 안철수 어떡하냐. 안철수 씨가 신비에 짱돌 맞는 사람으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 못하겠는 게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요.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요. 맞죠. 네. 예. 이제와 새삼스럽게 당론 안정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 그리고 나머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찬성합시다라고 외친 거거든요. 안철수 정치적 패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로 거짓말로 또 극복하는 거죠. 정말 숟가락 지난번에 나빴어. 저 녹음 사건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유체이터 합법처럼 지가 반대해놓고 내가 협조했으니까
된 거지? 아 나 진짜 그래도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 명분이 김명수 없는 때문에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적극 도와주고 야당 협치로 돌아섰으면 자기들 품위도 올라가고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찬성해놓고 욕 처먹잖아요. 5표밖에 안 되면서. 와, 근데 또 안철수의 그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안 대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켰다. 가부 어느 쪽에 서지 않았다. 웃기고 잡아. 극중주의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발현된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당 의총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 속내로 봐보면 바람직한 흐름은 찬성이 맞는데 찬성이든 반대든 정치적인 부담이 크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투표하세요. 나는 찬성하라고 말 못해요. 요거거든요. 속내에 들어있는 건. 극중주의적 개념으로 굉장히 묘한 양다리를 걸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반대를 당론으로 할 때는 그 안철수의 생명이 더 빨리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안철수가.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사람들만 해도 안철수보다 훨씬 뭐 경력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심지어는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찬성합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그 의총을 안 가봤지만 우리 대표는 반대하는 걸 바라네라는 게 느낌적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당에다가 엄청난 핵폭탄이 떨어질까 봐 나름 그 당에서 좀 꽤나 방귀 낀다는 사람들이 의총장에서 마이크 잡고 찬성하자고 독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그 사이에 의총을 해놓고 충남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결과가 되게 궁금했겠지. 근데 대충 표 계산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으면 5표, 많으면 10표 정도밖에 자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50표 넘기면 인준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한 151표나 이렇게 나오면 안철수가 노리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결은 시켜주되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근데 160표, 그러니까 최소로만 보면 5명 정도만 반대한. 이 상태로 보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당을 분열시키는 이제 그걸로 작용을 해요. 이상돈 의원만 해도 언론에 대놓고 안철수를 거의 바보 만들더만요.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보면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정동영도 있을 거고 천정배도 있을 거고 박지원, 김동철 이런 사람들이 다 안철수에 반대를 했어요. 그럼 그 당이 당대표에 영이 서겠어요? 아이고 대선 주자랍시고 그래도 당원들이 뽑아주긴 했지만 저 바보 이렇게 현역 의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가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계산도 없고 그 이 양반 말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정말 노련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의총하는데 발언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대학생 하나가 와서 정치 같은 거 잘 모르는 대학생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깝깝한 그런 느낌. 아니, 심지어는 받은 정당에서 하태경도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똑똑한 놈. 그 정도의 상황 파악도 못하는 명확하죠. 사람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던졌으면 찬성표 던져라. 그랬으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개선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이득이 돼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철수가. 그런데 그 아까 권PD가 얘기한 그 대학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를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라도 자기가 얻어먹어야 되는 그것마저도 못 얻어먹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오로지 목리만 가득 차 있는 거야. 고집과 목리와 질투심만. 다시 말씀드려요. 아, 답답해. 그 정도 목리를 박근혜 때 부렸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영웅됐지. 그랬지. 박근혜한테는 영웅됐지.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내가 그래 그 열받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안철수 부류의 정치인도 그렇고 보복 안 할 거라 하니까 마치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가 된 양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선명야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현 정권이 독주하거나 독재를 하면 우리가 강하게 막아서겠다 이런 건데 박근혜 때는 찍소리 못하고 뭐 세월호네 뭐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발언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날 민주정권이 들어서니까 민주정권에 대항해서 선명한 야당 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보기에 선명은 뭐예요. 이명박 지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난 그래서 사실 그 말 안 믿다 요즘에 완전히 믿다로 바뀌고 있어 지금. 아니 그게 그래서 우리 그 트윗계 그 김빙삼 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가 아니라 이명박 미님이다. 미님이. 미님이다. 작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국민의당이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만약에 안철수가 계속 몽리를 부린다면 저는 사실상
김동철 원내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요. 촛불 정부라고 오늘 유엔에서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될 의무는 여야를 막론하고 쌍수를 들고 찬동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뭐 얻은 것도 없어. 안철수가 보면. 그러면 계속 목리만 부리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도력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내도 아니고 원내 40석 정당의 대표면 지도력 발휘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밖에 못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오늘 드러난 거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의원 시절에도 국회의원직을 성실하게 하거나 국회의원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거나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 원내 내의 정치를 거의 초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영악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언이 하나 확실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원외라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안철수는 그렇죠. 보궐선거에 100% 출마한다. 그리고 시선은 서울시장에 띄워놓지만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간다. 근데 노원평은 못 나가니까 100% 송파울. 최명길 자기 당의 자리인 송파을로 나간다. 그래서 나도 원내가 돼서 뭔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싶다가 안철수의 앞으로 장기적인 밑그림이 될 것이다. 그럴 겁니다. 거기서도 어려울 텐데요. 안철수님 화이팅! 뻔히 수가 보이는 정치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파팜이라는 것도 있잖아. 아, 저 사람 되게 막 어리숙하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담투성이야. 이런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가 봐도 수가 다 읽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새정치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바로 그분 걱정주의자 안철수님. 오늘 당신 진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이고요. 바른정당이 20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27석이죠. 거기 근데- 대한애국당 한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럼 128석. 무소속 한 명. 이정현 그럼 129석 가요. 그러면 여기에 5표가 더 붙었거든요. 5표가 더 붙은 거는 국민의당 표 중에 일부도 있을 거라고 보면 물론 바른정당도 뭐 당론 투표를 안 하고 소신 투표를 했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발언권을 좀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표결 숫자까지 맞췄기 때문에 160명.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 표가 한 5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고 그래서 당론으로 반대합시다 하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론 같은 거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투표하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속마음으로는 반대해 주면 참 좋겠네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김명수는 가결됐고 사실은 정치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가 주장하거나 바랬던 게 뭐냐. 김명수도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힌 시도 안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각 당에는 잠깐의 축하와 뭔가 존중한다 이렇게 쿨하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만큼은 속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따르는구나 하고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로만 보면 안철수는 여전히 목리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모양이고요. 그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가 나고 목리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애들하고 옷 벗고 놀 때 말이야. 목리 애들 얼굴 다 보이잖아. 아무 이유 없이 목리만 피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때 다 저놈표 찬성하죠. 김명수, 인준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을 색출해야 되나요? 아니 뭐 색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당에도 뭐 김명수 후보자를 개인적이든 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는요. 안철수의 대망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신들의 결과 존중하게 해버리잖아요. 쿨하게 우리는 반대했지만. 근데 국민의당만 해도 오늘 방송하는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찬성으로 당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만 자율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는 반대란 말을 못하죠.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투표의 의미는 저를 따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투표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전화까지 했어.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각종 지방 돌아다니면서 팔도 홀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합시다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명한 야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